여러분 혈압 때문에 걱정해 본 적 있으신가요? 병원에 가서 혈압을 재보면 꼭 의사 선생님이 한 번 더 재보자고 하실 때가 있어요. 처음 잰 수치가 높게 나오면 괜히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오늘따라 머리가 무거운 것도 같고 괜히 불안해지죠. 그런데 또 조금 지나서 다시 재보면 내려가 있어서 다행이다 싶다가도 마음 한쪽은 계속 불편합니다. 내 혈압이 왜 이렇게 들쭉날쭉하지? 혹시 고혈압인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사실 우리 주변에 혈압 때문에 약을 드시는 분 정말 많습니다. 친척 어른이나 부모님 세대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30대, 40대 젊은 분들 사이에서도 혈압 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흔히 들어요. 바쁜 생활 속에서 스트레스 많고 배달 음식 자주 시켜 먹고 운동 부족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혈압이 오르기 쉽거든요. 게다가 고혈압은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더 무섭습니다. 증상이 없다고 괜찮은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혈압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약을 떠올리지만 사실 일상 속 작은 습관만 바꿔도 혈압은 충분히 안정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음식이에요. 매일 먹는 음식이 우리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기도 하고 반대로 혈관을 망가뜨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되는 음식 5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5가지는 이미 여러 연구에서도 효과가 입증된 것들이고 무엇보다 우리 식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어렵거나 비싼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점에서 꼭 끝까지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혈압만 잡는 게 아니라 이 음식들을 꾸준히 먹으면 혈관 건강 전반에 도움이 돼서 노화 속도도 늦춰주고 심장과 신장 같은 중요한 장기를 지켜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작은 식습관 변화가 내 몸을 몇 년, 몇십 년 더 건강하게 만드는 거죠.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약을 드시면서도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아 고민이신 분들, 약을 시작하기 전 생활 습관을 바꾸고 싶으신 분들 모두에게 오늘 내용이 꼭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함께 보시면서 식탁에 바로 적용해 보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혈압을 낮추는 음식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또 여러분이 평소에 자주 드시는 혈압 관리 음식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도 부탁드릴게요.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건강에 도움되는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릴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혹시 혈압 측정기 앞에 앉을 때마다 괜히 긴장되시나요? 수치가 조금이라도 높게 나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아이고, 나도 이제 고혈압인가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 성인 3명 중 1명은 혈압이 정상보다 높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흔한 질환이 바로 고혈압입니다. 문제는 이게 그냥 흔하다고 해서 가볍게 볼 병이 아니라는 거죠. 고혈압은 흔히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려요. 왜냐하면 대부분 특별한 증상이 없는데도 몸속에서는 계속 혈관이 손상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혈압이 높다는 건 쉽게 말해서 우리 혈관벽에 평소보다 훨씬 강한 압력이 계속 가해지고 있다는 뜻인데요. 이게 하루 이틀이면 별일 없지만 수년, 수십 년 동안 이어지면 결국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면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무서운 게 바로 합병증이에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으로 번지거든요. 한번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그 뒤로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뇌졸중 같은 경우는 반신, 마비나 언어 장애가 남을 수 있어서 가족분들까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신장 질환도 고혈압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콩팥은 혈액을 걸러내는 기관인데 혈압이 높으면 미세한 혈관들이 망가져서 결국 투석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죠. 그럼 왜 이렇게 고혈압이 흔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생활 습관이에요. 짜게 먹는 식습관, 운동 부족, 스트레스, 과음, 흡연, 그리고 비만 같은 것들이 다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요즘은 배달 음식, 인스턴트 음식이 많다 보니 나트륨 섭취가 과도해지기 쉽습니다. 게다가 일하면서 받는 스트레스와 부족한 수면까지 겹치니까 혈압이 쉽게 올라가죠. 하지만 희망적인 건 고혈압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약물도 중요하지만 생활 습관을 바꾸고 음식만 잘 조절해도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의사 선생님들도 처음 혈압이 조금 높게 나오는 환자에게는 약을 바로 처방하기보다는 식습관과 운동부터 바꿔보자고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몸은 생각보다 금방 반응하거든요. 짠 음식 줄이고 체중을 조금만 빼도 혈압 수치가 눈에 띄게 내려가는 경우가 흔해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볼 부분이 바로 음식이에요. 매일 먹는 음식이야말로 가장 쉽게 고칠 수 있는 습관이고 또 효과도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춰주는 음식 5가지를 꼼꼼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음식들은 단순히 혈압을 낮추는 데만 좋은 게 아니라 혈관 건강 전반을 챙기고 노화 속도까지 늦춰주는 것들이라서 꼭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고혈압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나이가 아직 젊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증상이 없다고 해서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 잘 들어두셨다가 식단에 조금씩 적용해 보시면 분명히 건강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혈압을 낮추는 음식 첫 번째부터 하나씩 살펴볼까요? 혈압을 낮추는 첫 번째 음식은 바로 마늘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을 거예요. 마늘은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음식이면서도 예로부터 천연 혈압약이라고 불릴 만큼 효능이 잘 알려져 있죠.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핵심이에요. 이 알리신은 마늘을 씹거나 다질 때 나오는 휘발성 물질인데 혈관을 넓혀주고 혈류를 원활하게 만들어서 혈압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 좁아져 있는 상태에서 알리신이 그 통로를 조금 더 부드럽게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혈액이 힘들게 밀고 나가지 않아도 되니까 혈압이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거죠. 실제로 연구에서도 마늘의 효과가 여러 차례 확인됐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마늘 추출물을 꾸준히 섭취한 고혈압 환자들의 수축기 혈압이 평균 8에서 10 정도 떨어졌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 정도면 약을 복용하지 않고도 꽤 의미 있는 수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마늘은 혈압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액 속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막아주는 효과도 있어서 심혈관 질환 전반에 큰 도움이 돼요. 그렇다면 마늘을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사실 알리신은 열에 약한 성분입니다. 그래서 생으로 먹었을 때 가장 효과적이에요. 하지만 생마늘은 매워서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공복에는 피하는 게 좋아요. 밥 반찬으로 곁들이거나 샐러드, 김치, 겉절이에 넣어서 같이 먹는 방법이 좋습니다. 혹은 마늘을 살짝 익혀서 먹는 것도 방법이에요. 열을 가하면 알리신이 일부 줄어들기는 하지만 대신 다른 항산화 성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건강에는 여전히 유익합니다. 만약 생마늘이 도저히 힘드신 분들은 마늘 보충제나 흑마늘 제품도 대안이 될 수 있어요. 흑마늘은 마늘을 발효시킨 건데 알리신은 줄어들지만 대신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지고 소화도 훨씬 잘 됩니다. 특히 중장년층 이상 분들은 흑마늘을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꾸준히 섭취하면 혈압 안정에 도움이 됐다는 후기도 많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도 있어요. 마늘은 혈액을 묽게 하는 작용이 있어서 항응고제 같은 혈액 관련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 위장이 약하신 분들이 생마늘을 과하게 먹으면 속쓰림이나 복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에 생마늘은 한두 쪽 정도면 충분해요. 괜히 몸에 좋다고 해서 한 번에 5쪽, 6쪽씩 드시면 오히려 탈이 날 수 있습니다. 또 마늘을 기름에 볶아 먹을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기름을 과하게 사용하면 열량이 올라가고 체중이 늘면서 혈압 관리에 오히려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워 먹거나 찜으로 살짝 조리하는 방법이 훨씬 건강합니다. 여러분 사실 마늘은 그냥 반찬으로 먹는 것보다 꾸준히 습관처럼 챙겨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오늘은 먹고 내일은 안 먹고 일주일에 한 번 먹는다고 해서 혈압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몇 주에서 몇 달 정도는 일정하게 먹어야 몸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혈관이 하루아침에 좁아진 게 아니듯이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한 거죠. 우리나라 밥상에는 김치, 나물, 찌개 등 마늘이 들어가는 음식이 정말 많잖아요. 이미 마늘을 자연스럽게 많이 섭취하고 계신 셈이에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짜게 먹지 말고 기름에 튀기지 말고 가능한 한 신선한 마늘을 조금씩 꾸준히 챙겨 먹는 거라는 점입니다.
결국 마늘은 우리 몸을 위한 천연 혈압 조절제라고 할 수 있어요. 약처럼 단번에 확실한 효과를 주는 건 아니지만 꾸준히 먹으면 혈압이 서서히 안정되고 혈관 건강이 튼튼해져서 큰 질환을 예방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밥상 위에 마늘 반찬 하나쯤은 꼭 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첫 번째 음식 마늘을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음식은 아마 여러분이 아침에 자주 드시는 과일일 거예요. 바로 바나나인데요. 칼륨이 풍부해서 나트륨을 배출시키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 탁월하죠. 그럼 이어서 바나나 이야기를 해볼까요? 두 번째로 소개할 혈압에 좋은 음식은 바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고 간식처럼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과일이죠. 그런데 그냥 달콤하고 배부른 과일이라고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바나나는 혈압 관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칼륨이에요.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하기로 유명한데 이 칼륨이 혈압 조절의 핵심 열쇠입니다. 우리 몸은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으로 혈압을 유지해요. 나트륨이 많아지면 혈관에 수분이 몰려들면서 혈압이 올라가고 반대로 칼륨이 충분하면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면서 혈압을 낮추는 거죠. 쉽게 말하면 칼륨은 나트륨을 밀어내는 청소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현대인의 식습관이에요. 짜게 먹는 습관 때문에 나트륨 섭취는 너무 많은데 칼륨 섭취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혈압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나트륨을 줄이는 것만큼 칼륨을 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바나나는 바로 이 칼륨을 손쉽게 보충할 수 있는 최고의 과일이에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바나나처럼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먹은 사람들은 고혈압 발생 위험이 확연히 낮아졌다고 합니다. 또 미국 심장협회에서도 고혈압 예방과 관리에 칼륨 섭취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루에 바나나 한두 개만 챙겨 먹어도 혈압 관리에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바나나는 언제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아침에 간단한 식사 대용으로 먹거나 점심과 저녁 사이 출출할 때 간식으로 먹으면 아주 좋아요. 특히 바쁜 아침에 빵이나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기보다는 바나나 한 개에 우유 한 잔만 곁들여도 훨씬 건강에 이롭습니다. 또 스무디로 갈아 마시거나 오트밀 위에 올려 먹으면 훨씬 더 맛있게 즐길 수 있어요. 운동 전후에 먹어도 좋습니다. 탄수화물과 미네랄이 빠르게 에너지를 보충해 주니까 피로도 덜하고 회복에도 도움이 되죠. 하지만 바나나에도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바나나는 당분이 적지 않은 과일이에요.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이라면 한 번에 여러 개를 드시기보다는 하루 한 개 정도로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또 너무 잘 익은 바나나는 당도가 높아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으니 가능하면 덜 익은 바나나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리고 만약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은 칼륨 섭취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드셔야 합니다. 그럼 하루에 바나나는 얼마나 먹는 게 좋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성인 기준 하루 한 개에서 두 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칼륨은 바나나 외에도 감자, 시금치, 아보카도 같은 식품에 많기 때문에 다양한 음식을 함께 먹는 게 더 좋아요.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먹는 거예요. 바나나는 맛있고 포만감도 있어서 다이어트 간식으로도 인기가 많죠. 체중 관리가 잘 되면 혈압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살이 찌면 혈관벽에 더 많은 압력이 가해져 혈압이 오르는데 바나나처럼 부담 없는 간식으로 과자를 대체하면 자연스럽게 체중도 줄이고 혈압도 안정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바나나 한 개를 챙겨 먹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내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고 나아가 심장과 뇌까지 지켜주는 큰 힘이 되는 겁니다. 꾸준히 실천한다면 분명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두 번째 음식 바나나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우리에게 정말 친숙하면서도 요리할 때 자주 사용하는 채소예요. 특히 혈관 건강을 위해서라면 빼놓을 수 없는 바로 토마토입니다. 그럼 이어서 토마토 이야기를 해볼까요? 세 번째로 소개할 혈압에 좋은 음식은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우리가 흔히 그냥 샐러드에 넣거나 주스로 마시는 정도로 생각하지만 사실 혈압 관리에 아주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토마토 하면 떠오르는 성분이 있죠. 바로 리코펜입니다. 리코펜은 붉은색을 내는 천연 색소인데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혈관 속에서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혈관이 손상되고 딱딱해지면서 혈압이 올라가는데, 리코펜이 이 활성산소를 잡아주니까 혈관이 훨씬 건강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 토마토를 꾸준히 먹으면 혈관이 덜 녹슬고 더 유연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토마토는 칼륨도 풍부합니다. 아까 바나나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듯이 칼륨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서 혈압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죠. 즉, 토마토는 리코펜으로 혈관 벽을 보호하고 칼륨으로 혈압을 직접 낮춰주는 이중 효과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도 토마토의 효능이 확인됐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토마토를 하루에 12개 정도 꾸준히 먹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혈압이 안정적이었고 심혈관 질환 위험도 낮았다고 해요. 특히 토마토 주스를 매일 마신 그룹에서 혈압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졌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마토는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냥 생으로 먹는 게 제일 낫다고 생각하시는데, 의외로 토마토는 익혀서 먹을 때 리코펜 흡수율이 훨씬 올라갑니다. 열을 가하면 리코펜 구조가 변하면서 우리 몸이 더 쉽게 흡수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토마토를 살짝 데치거나 소스로 조리해서 먹는 것도 아주 좋아요. 특히 올리브 오일과 함께 조리하면 리코펜이 기름에 잘 녹기 때문에 흡수율이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들이 토마토 소스를 듬뿍 사용하면서도 건강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토마토가 안 좋다는 건 아니에요. 생으로 먹으면 비타민C 같은 수용성 영양소를 더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으로도 먹고 익혀서도 먹고 다양하게 즐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침에 주스로 갈아 마시고 점심에 샐러드에 곁들이고 저녁에는 토마토 스튜나 파스타 소스로 활용하면 하루 종일 부담 없이 챙길 수 있죠. 토마토를 먹을 때 주의할 점도 있어요. 토마토 케첩이나 가공된 토마토 제품은 설탕이나 소금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혈압 관리에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시중에서 파는 토마토 케첩은 나트륨 함량이 높아서 혈압 환자분들에게는 맞지 않아요. 가능하면 신선한 토마토 그대로 먹거나 직접 소스를 만들어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럼 하루에 토마토는 얼마나 먹는 게 좋을까요? 보통 성인 기준으로 중간 크기 토마토 2~3개, 방울토마토는 10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 먹어도 큰 문제는 없지만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속이 더부룩할 수 있으니 적당히 드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토마토는 참 좋은 게 가격도 부담 없고 사계절 내내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마트나 시장 어디서든 살 수 있고 냉장고에 넣어두면 간식처럼 언제든 먹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혈압에 확실히 도움되는 음식이 흔치 않습니다. 또 토마토는 혈압뿐 아니라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돼요. 칼로리가 낮으면서도 포만감이 높아서 다른 고칼로리 간식을 줄일 수 있거든요. 체중이 줄면 혈압도 자연스럽게 내려가기 때문에 일석이조 효과가 있습니다. 결국 토마토는 혈압 관리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슈퍼푸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 한두 개씩 꾸준히 먹으면 혈압이 안정되고 혈관 건강이 지켜지고 노화까지 늦출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오늘 저녁장을 보러 가신다면 꼭 토마토를 바구니에 담아오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세 번째 음식 토마토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 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과일이나 채소가 아니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인데요. 바로 등푸른 생선입니다. 오메가3가 가득 들어있어서 혈관 건강과 혈압 안정에 큰 도움이 되죠. 그럼 이어서 등푸른 생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혈압에 좋은 음식은 바로 등푸른 생선입니다. 등푸른 생선이라고 하면 고등어, 꽁치, 정어리, 연어 같은 것들을 떠올리실 수 있는데요. 이 생선들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다는 겁니다. 오메가3는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대표적인 성분이에요. 혈액 속에 있는 중성 지방을 낮추고 혈액이 끈적거리지 않도록 해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혈관 속을 시원하게 청소해주니까 혈압이 올라갈 이유가 줄어드는 거죠. 게다가 염증을 완화하는 작용도 있어서 혈관 벽이 손상되는 걸 막아줍니다. 쉽게 말해서 오메가3는 혈관을 부드럽게 윤활유처럼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등푸른 생선을 자주 먹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장병과 뇌졸중 발생률이 훨씬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주 2회 이상 꾸준히 섭취했을 때 혈압 수치가 안정되고 심혈관 질환 위험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해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심장과 혈관 건강을 위해 일주일에 최소 2번은 등푸른 생선을 먹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등푸른 생선을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구워서 먹거나 조림으로 드시는 겁니다. 다만 조림을 할 때 간장을 많이 넣고 짜게 하면 나트륨 섭취가 늘어나서 혈압 관리에 오히려 해로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양념은 최대한 줄이고 대신 마늘이나 생강 같은 향신료로 맛을 내면 훨씬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또 요즘은 에어프라이어를 활용해서 기름을 최소한으로 쓰고 구워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생선을 고를 때도 신선도가 중요합니다. 냉동 제품보다는 가능한 한 신선한 생선을 고르는 게 좋아요. 물론 냉동 생선도 보관이나 조리만 잘하면 영양상 큰 차이는 없지만 신선한 생선이 맛과 질감 면에서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생선 비린내 때문에 잘 못 드시는 분들은 연어를 추천드립니다. 연어는 상대적으로 비린내가 덜하고 샐러드나 스테이크로 다양하게 조리할 수 있어서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어요. 특히 연어는 단백질과 비타민 D까지 풍부해서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등푸른 생선을 먹을 때 주의할 점도 있어요. 먼저, 너무 과하게 먹으면 중금속 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큰 생선일수록 수은 같은 중금속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주 23회, 한 번에 한 토막 정도가 적당합니다. 또 기름에 튀겨 먹으면 오메가3의 장점은 줄고 칼로리와 트랜스 지방이 늘어나서 혈압 관리에 오히려 나빠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 밥상과 등푸른 생선은 아주 잘 어울립니다. 고등어구이 하나만 있어도 밥 한 공기 뚝딱이잖아요. 이렇게 우리 식탁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음식이 혈압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건 정말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부모님 식단에 등푸른 생선을 꼭 챙겨드리면 심장과 뇌 건강을 동시에 지킬 수 있어요. 또 하나 좋은 점은 등푸른 생선이 포만감이 높다는 거예요. 단백질이 풍부해서 한 끼로 든든하게 먹을 수 있고 살이 잘 찌지 않는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체중이 늘면 혈압이 올라가니까 체중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되죠. 정리해보면 등푸른 생선은 혈압을 낮추는데 직접적으로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심장과 뇌를 지켜주고 체중 관리까지 도와주는 완벽한 건강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일주일 식단을 계획할 때 최소 2번은 고등어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을 넣어보세요. 꾸준히 실천한다면 분명 혈압 수치가 안정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4번째 음식까지 알아봤습니다. 마지막 5번째 음식은 아마 여러분이 간식으로도 자주 드시는 그 음식일 거예요. 바삭바삭 씹는 맛이 좋고 건강에도 유익한 견과류입니다. 그럼 이어서 견과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음식은 바로 견과류입니다. 견과류는 이미 많은 분들이 건강식으로 챙겨 드시고 계시죠. 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 캐슈넛, 땅콩 등 종류도 다양하고 간식처럼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인기가 많은데요. 이 견과류가 혈압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견과류의 가장 큰 장점은 불포화 지방산이에요. 우리가 흔히 나쁜 지방이라고 말하는 포화지방은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콜레스테롤을 높여서 혈압을 올리는데 반해 불포화 지방산은 오히려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견과류를 섭취하면 혈압이 안정되고 혈관 건강이 좋아지는 거죠. 특히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있어서 등푸른 생선과 비슷한 효과를 내줍니다. 혈액을 맑게 하고 혈액순환을 돕기 때문에 혈압이 높아지는 걸 막아줘요. 아몬드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한데 이 마그네슘은 혈관을 이완시키는 작용을 해서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피스타치오는 칼륨이 많아서 나트륨 배출을 촉진해주죠. 이처럼 견과류마다 조금씩 다른 영양소가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골고루 섭취하는 게 가장 좋아요. 실제로 연구에서도 견과류를 꾸준히 먹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혈압이 낮고 심혈관 질환 발생률도 낮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하루 한 줌, 대략 30지 정도의 견과류를 섭취했을 때 혈압 안정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해요. 여기서 한 줌이라는 건 손바닥에 올렸을 때 가득 차는 양 정도를 말합니다. 그러니 매일 습관처럼 한 줌의 견과류를 챙겨 드신다면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혈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연히 소금이나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생견과류 또는 볶은 견과류예요. 시중에 파는 달콤한 땅콩이나 소금 잔뜩 묻힌 아몬드는 오히려 혈압 관리에 해롭습니다. 특히 가공된 견과류는 나트륨 함량이 높아서 혈압을 올릴 수 있으니 가능하면 원재료 그대로 된 제품을 고르시는 게 좋아요. 또 기름에 튀긴 견과류보다는 구워서 만든 제품이 훨씬 건강합니다. 견과류는 간식으로도 좋지만 요리에 활용해도 참 좋아요. 아침에 요거트나 샐러드에 견과류를 뿌려 먹으면 맛도 좋고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또 밥 지을 때 살짝 넣거나 채소 볶음에 곁들여도 고소한 맛이 더해져서 음식이 훨씬 풍성해져요. 이렇게 식사에 자연스럽게 곁들이면 꾸준히 먹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주의할 점도 몇 가지 있습니다. 견과류는 건강에 좋지만 칼로리가 높은 음식이에요. 한 줌 정도는 괜찮지만 그 이상 많이 먹으면 체중이 늘고 오히려 혈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다고 무조건 많이가 아니라 적당히 꾸준히가 핵심이에요. 또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당연히 피해야 하고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위장이 약한 분들은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견과류의 또 다른 장점은 포만감을 오래 준다는 거예요. 과자나 빵을 간식으로 먹으면 금방 배가 꺼지고 또 다른 걸 찾게 되지만 견과류는 단백질과 지방이 적당히 들어있어서 한 줌만 먹어도 한동안 든든합니다. 이렇게 간식을 건강하게 바꾸는 것만으로도 체중 관리가 되고 결국 혈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바쁘게 나갈 때 주머니에 작은 견과류 봉지 하나 챙겨가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출근길에 혹은 오후에 잠깐 허기질 때 과자 대신 견과류를 먹는 습관만 들여도 혈압과 건강은 훨씬 나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가족 건강을 챙기고 싶으시다면 매일 한 줌 견과류 드시게 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정리하자면 견과류는 혈압을 안정시키는 불포화 지방산, 칼륨, 마그네슘 같은 성분이 풍부하고 포만감을 줘서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아주 훌륭한 음식입니다. 물론 주의할 점도 있지만 적당히만 챙긴다면 고혈압 관리 식단에 꼭 들어가야 할 필수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혈압을 낮추는 5가지 음식 모두 알아봤습니다. 마늘, 바나나, 토마토, 등푸른 생선, 그리고 견과류까지. 이 5가지를 식탁에 꾸준히 올리시면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도 혈압을 훨씬 안정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생활 습관까지 함께 말씀드릴게요. 음식만큼 중요한 게 바로 생활 습관이거든요. 그럼 이어서 보너스 챕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혈압을 낮추는 5가지 음식을 살펴봤는데요. 마늘, 바나나, 토마토, 등푸른 생선, 견과류. 이 5가지를 꾸준히 챙겨 먹으면 혈압 안정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생활 습관이 따라주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너스로 혈압을 낮추는 생활 습관 몇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염분 줄이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적으로 봐도 소금을 많이 먹는 편이에요. 김치, 찌개, 국, 젓갈 같은 음식들이 모두 나트륨 함량이 높거든요. 그런데 나트륨은 혈압을 올리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예요. 소금이 많아지면 혈관에 수분이 몰려들어서 혈압이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혈압을 관리하려면 제일 먼저 짠맛을 줄이는 게 중요해요. 국물은 건더기만 먹고 소금 대신 허브나 레몬 같은 걸로 맛을 내는 습관을 들이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꾸준한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면 혈관이 탄력 있어지고 심장이 튼튼해져서 혈압이 안정돼요. 굳이 힘든 운동을 할 필요는 없어요. 빠르게 걷기, 가벼운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만 꾸준히 해도 충분합니다. 일주일에 3번, 하루 30분 정도만 실천해도 혈압이 서서히 내려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는 체중 관리입니다. 체중이 늘면 그만큼 혈관의 압력이 더 가해져서 혈압이 올라가요. 특히 복부 비만은 혈압을 높이는 큰 요인입니다. 음식을 조금만 줄이고 활동량을 늘려서 체중을 관리하면 혈압은 놀라울 정도로 금방 안정됩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흥분하면서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요. 물론 스트레스를 아예 피할 수는 없지만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떻게 풀어내는지가 중요합니다. 명상이나 호흡법, 가벼운 산책, 좋아하는 음악, 듣기 같은 방법으로 긴장을 풀어주는 게 혈압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혈압이 높아지고 심장이 과부하에 걸릴 수 있어요. 성인 기준으로 하루에 7시간 정도는 자는 게 좋습니다. 특히 밤에 숙면을 취하는 게 중요한데 잠을 줄이고 카페인 음료로 버티는 습관은 혈압 관리에 최악이에요. 수면 환경을 정리하고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절대 임의로 끊지 마시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음식과 생활 습관으로 관리하니까 약은 안 먹어도 되겠지 하고 혼자서 약을 줄이면 큰일 날 수 있어요. 약은 의사와 상의해서 조절해야 하고 음식과 생활 습관은 그 약의 효과를 높이고 부작용을 줄이는 보조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고혈압은 결코 특별한 사람만 걸리는 병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올 수 있고 증상이 없다고 방심하면 어느 순간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음식 5가지와 생활 습관만 지켜도 혈압은 충분히 안정시킬 수 있고 건강한 삶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아직 젊으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고혈압은 젊을 때부터 관리해야 나이 들어서도 문제없이 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식단과 생활 습관을 하나씩 고쳐나간다면 분명히 결과는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음식과 습관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당장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를 꾸준히 이어가는 게 결국 가장 큰 건강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만의 혈압 관리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삶을 위한 좋은 정보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은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되는 음식 5가지와 생활 습관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마늘, 바나나, 토마토, 등푸른 생선, 그리고 견과류. 이 5가지가 바로 혈압 관리에 큰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었죠. 마늘은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주면서 혈액순환을 돕고,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해서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밀어내 혈압을 안정시켜줍니다. 토마토는 리코펜과 칼륨으로 혈관 건강을 지켜주고,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으로 혈관을 청소해주며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산과 마그네슘, 칼륨 등으로 혈관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5가지는 모두 우리 식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들이에요. 특별히 어렵거나 비싼 보약이 아니라 누구나 매일 조금씩 챙겨 먹을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장을 보러 가셨을 때 바구니에 마늘 한 망, 바나나 한 송이, 토마토 몇 개, 고등어나 연어 한 토막, 그리고 견과류 한 봉지만 담아도 이미 혈압 관리의 첫걸음을 떼신 겁니다. 그리고 음식만큼이나 중요한 게 생활 습관이라는 것도 다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짠맛 줄이기, 꾸준한 운동, 체중 관리, 스트레스 해소, 충분한 수면. 이 5가지는 약보다 더 강력한 자연 치료제라고 할 수 있어요. 약은 의사 선생님 지시에 따라 드시되 이런 생활 습관을 곁들이면 약의 효과는 배가 되고 장기적으로는 건강한 혈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혈압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젊다고 안심할 수도 없고 증상이 없다고 방심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지금부터라도 관리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이미 혈압이 높더라도 더 이상 악화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결국 선택은 우리 손에 달려 있는 거죠. 혹시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음식 중에 이미 챙겨 드시는 게 있나요? 아니면 오늘 처음 알게 된 음식도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이 실천하고 있는 혈압 관리 비법이나 좋아하는 음식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예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함께 건강을 지켜가는 게 이 채널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또 앞으로 더 좋은 건강 정보를 준비하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작은 습관들,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알려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 하나씩 시작해보세요. 작은 습관이 쌓여서 큰 건강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